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1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원 LG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원 LG는 6위상이 스크린을 타고 올라오며 캐치앤슛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팀 컬러가 강하다. 그래서 핀다운과 스태거 스크린을 연속으로 엮어주면 수비가 한 박자 늦는 순간 외곽이 바로 터진다. 칼타마요는 스트레치 포워드 성향으로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오가며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업이 거칠게 붙어도 타마요는 미드레인지 페이스업과 컷신으로 득점 루트를 다시 만든다. 아셈마레이는 페인트존에서 리바운드를 장악하는 동시에 엘보우에서 패싱 허브처럼 공격을 연결하는 빅맨이다. 그래서 마레이가 쇼트롤로 한 번만 공을 잡아도 코너 킥아웃과 백도어 컷이 동시에 살아난다. 또한 창원 LG 벤치는 타임아웃 이후 세트플레이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상대 수비의 방향 전환 타이밍을 미리 읽어 리버스 엔트리 패턴을 꽂아 넣는 완성도가 있다. 결국 6위상의 외곽 리듬과 마레이의 골밑 장악 그리고 타임아웃 직후의 약속된 패턴이 홈팀 흐름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가 볼을 잡는 순간부터 공격 템포가 확 바뀌는 팀이고 2대2에서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알바노가 볼스크린을 타고 들어가면 풀업과 킥아웃이 동시에 살아나 수비가 갈라지기 쉽다. 김보배는 기록보다 굳은 일에서 가치가 나오는 타입이고 리바운드 가담과 도움 수비로 흐름을 지탱하는 자원이다. 반면에 공격에서는 과감한 커싱과 세컨드 찬스 참여로 존재감을 만드는 편이라 박스아웃이 느슨하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진다. 원주 DB는 하프코트에서 세트가 길어질수록 알바노 의존도가 커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원주 DB는 트랜지션과 리바운드로 기세를 만들되 타임아웃 이후 세트 대응에서 버텨야 승부가 열린다. 이 경기는 원주 DB의 트랜지션과 리바운드 압박을 창원 LG가 세트 완성도로 끊어내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타임아웃 이후 리버스 엔트리로 첫 옵션을 정확히 꽂아 넣는 창원 LG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클러치 구간에서 6위상의 외곽과 마레이의 골밑 장악이 겹치는 순간 창원 LG 승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성립된다. 이번 경기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SK 대 울산 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 SK는 하프코트에서 세트의 완성도가 높고 리드를 잡은 뒤 경기 템포를 통제하는 운영이 강점인 팀이다. 오재현은 압박 수비에서 활동량이 워낙 많고 몸을 붙이는 온볼 디펜스로 상대 볼 핸들러의 리듬을 끊는 타입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상대 가드가 드리블 각을 잡기 어려워지고 공격 전개가 한 박자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부경은 기록보다 가치가 큰 블루워커형 빅맨이고 스크린과 박스아웃으로 팀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또한 리바운드 경합에서 몸싸움을 먼저 걸어주기 때문에 세컨드 찬스를 줄이고 한 번에 끝내는 수비가 가능해진다. 데릴 멀로는 하이포스트에서 시야가 넓고 패싱으로 동료를 살리는 포인트 빅맨 성향이 강한 자원이다. 홈팀 서울 SK는 수비로 템포를 끊고 리바운드로 포제션을 장악하면서 점수차를 키우는 전개가 성립되는 팀이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모비스는 활동량과 전환 속도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은 있지만 큰 점수차 상황에서 공격이 단발로 끊기는 약점이 드러나기 쉽다. 박무빈은 볼 운반과 템포 조절을 맡는 가드로 팀을 살리는 패스 선택을 늘려가며 경기 운영 쪽으로 무게를 두는 타입이다. 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첫 패스가 막히는 순간이 생기고 그때부터 세트가 늦어지며 24초가 급해지는 장면이 나온다. 레이션 해먼즈는 골밑에서 힘으로 버티는 득점과 리바운드 생산이 가능한 자원이고 페인트존에서 효율을 뽑아내는 게 장점인 타입이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생기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팀 전체가 밀릴 때는 해먼즈에게 부담이 과하게 쏠리며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울산 모비스가 리바운드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트랜지션 빈도가 줄고 외곽의 급한 슛 비중이 늘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원정팀 울산 모비스가 흐름을 급하게 당기기 시작하는 순간 실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기는 홈팀 서울 SK가 압박 수비와 리바운드로 격차를 만들고 4쿼터에는 운영으로 끝내는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다. 그래서 원정팀 울산 모비스가 해먼즈로 득점을 버텨도 포제션에서 밀리는 순간 추격 동력이 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4쿼터 중반 이후 식스맨 운영과 볼 소유율 관리로 경기를 잠그는 홈팀 서울 SK 승리가 성립되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서울 SK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부산 KCC 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산 KCC는 허웅이 볼을 잡는 순간 공격의 시작점이 명확해지는 팀이다. 허웅은 스크린을 타고 올라오는 풀업과 캐치앤슛이 모두 가능한 타입이라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바로 벌점을 만든다. 그래서 상대가 탑에서 압박을 세게 걸어도 허웅은 핸드오프나 리스크린으로 다시 각을 만들면서 리듬을 되살리는 경우가 많다. 송교창은 트랜지션에서 윙을 치고 올라가는 속도와 코너 컷 타이밍으로 수비 시선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또한 수비에서는 매치업을 바꿔가며 버티는 힘이 있어 외곽 에이스 견제 구간에서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축이다. 숄롱은 피지컬을 기반으로 하이포스트부터 페인트존 하단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빅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이 잠잠하면 답답해질 수 있지만 부산 KCC는 숄롱의 공격 리바운드가 그 답답함을 강제로 깨는 방식이 있다. 결국 부산 KCC는 하이포스트 거점과 리바운드로 소유권을 늘려서 상대 수비 구조를 흔들며 득점을 누적시키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 KT는 조엘 카굴랑안이 볼 운반과 속도 조절해서 팀 템포를 만드는 가드다. 카굴랑안은 돌파로 수비를 접게 만든 뒤 코너나 45도 쪽으로 패스를 뿌리며 스페이싱을 살리는 전개를 선호한다. 그래서 수비가 드롭으로 물러나면 미드레인지 플로터나 짧은 풀업으로 리듬을 이어가려는 선택이 잦다. 에릭 로메로는 페인트존에서 스크린을 단단히 걸어주고 롤 이후 골 및 마무리로 효율을 뽑는 전형적인 인사이드 자원이다. 또한 공격 리바운드에 한번 가담해주면 수원 KT는 단숨에 세컨드 찬스를 늘리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생긴다. 다만 페인트존에서 몸싸움이 길어지면 파울 트러블이 붙고 그 순간 리바운드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수원 KT는 외곽 성공률이 받쳐줘야 공격이 가벼워지는데 인사이드 소유권을 빼앗기면 운영 자체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KCC는 숄롱의 하이포스트 장악과 세컨드 찬스 누적으로 경기를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팀이다. 그래서 리바운드에서 한 번씩 더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허웅의 득점 루트까지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유권을 지배하는 부산 KCC가 접전 구간을 넘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하나은행은 어제 경기 직후 휴식 없이 백투백을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라 몸이 먼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1쿼터 초반에는 기세로 공격이 잘 풀려도 경기 시간이 쌓일수록 다리부터 반응이 늦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소희는 볼 핸들링과 외곽 타이밍으로 공격에 첫 단추를 끼우는 자원이라 초반 템포를 올리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캐치앤슛의 하체 힘이 무너지면서 슈팅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김정은은 포스트와 미드레인지에서 버텨주는 베테랑 옵션이라 하프코트에서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투백 구간에서는 수비 로테이션 복귀가 늦어지면서 공격에서 벌어준 점수를 수비에서 다시 토해내기 쉽다. 농구는 4쿼터 종료 시점까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 승부처에서 다리가 풀리는 순간 전술 자체가 무력해진다. 그래서 홈팀 하나은행은 집중력 유지가 흔들리는 타이밍을 얼마나 늦추느냐가 사실상 유일한 생존 조건이다. 이어서 원정팀 우리은행은 체력적으로 세이브된 상태에서 수비 강도와 하프코트 완성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쪽이다. 세키 나나미는 볼 운반과 픽앤롤 조율로 템포를 설계하는 가드라 상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기 흐름을 빠르게 잠글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고도 볼을 오래 소유하며 좋은 슛 셀렉션으로 체력을 아끼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명관은 코트에서 수비 에너지와 스팟업 타이밍을 동시에 가져가는 자원이라 로테이션의 질을 높여준다. 특히 상대 볼 핸들러 압박과 패싱 레인 커팅이 들어가면 백투백 팀은 볼 처리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김단비는 포스트에서 버티고 페이스업으로 찌르고 리바운드까지 책임지는 공격의 기준점이다. 하지만 김단비의 진짜 강점은 득점 한 번이 아니라 파울을 끌어내며 경기의 템포를 우리은행 쪽으로 묶어버리는 운영력이다. 결국 우리은행은 체력 우위와 운영의 안정감이 맞물려 승부처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팀이다. 이 경기는 홈팀 하나은행이 초반에 반짝 흐름을 잡아도 4쿼터까지 같은 강도로 끌고 가기 어려운 일정 변수의 싸움이다. 그래서 승부처로 갈수록 운영과 수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은행이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 김단비의 승부처 득점 루틴과 세키 나나미의 템포 조절이 맞물리면 우리은행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결국 체력과 집중력이 마지막을 가르는 구도다. 이번 경기 우리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우리카드는 아라우조를 축으로 한 고타점 결정력으로 사이드아웃을 버티는 팀이다. 아라우조는 오픈 공격과 백어택에서 각이 크고 블로킹 위를 뚫는 강타로 득점 루트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다. 알리는 리시브에 관여하면서도 파이프와 강서브로 흐름을 바꾸는 타입이라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연속 득점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팀 우리카드는 공격이 막힐 때도 다시 한번 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편이다. 이상현은 중앙에서 블로킹 타이밍이 빠르고 이동 속공과 원블로킹 싸움에서 존재감을 만드는 미들 자원이다. 박진우는 네트 앞에서 손모양이 단단해 블로킹으로 상대 주포의 각을 좁히는 역할이 분명한 선수다. 하지만 홈팀 우리카드는 흐름이 꺾이는 구간에서 범실이 겹치면 오픈 토스 비중이 늘어 템포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로 먼저 흔들기만 하면 홈팀 우리카드는 블로킹 디그 연결로 다시 득점 루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이어서 원정팀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중심으로 고공 강타와 라인 공략을 동시에 꺼낼 수 있는 공격 완성도가 강점이다. 비에나는 볼이 높아져도 결정력이 유지되는 아포짓 자원이라 중요한 득점 구간에서 한 방으로 정리하는 힘이 있다. 나경복은 리시브 안정과 사이드아웃 마무리를 함께 가져가며 세트 후반에 점수를 쌓는 쪽으로 강한 흐름을 만든다. 야쿱은 수비 가담과 연결 플레이에서 팀 밸런스를 잡아주고 길게 가는 랠리에서 득점보다 흐름을 정돈하는 역할이 좋다. 그래서 원정팀 KB손해보험은 한번 흔들려도 다음 로테이션에서 다시 안정 구간을 만드는 방식이 가능하다. 특히 원정팀 KB손해보험은 경기 중반 교체 타이밍이 날카롭고 리듬이 깨질 때 바로 새 판을 짜는 속도가 빠르다. 결국 원정팀 KB손해보험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운영으로 살아남고 끝에는 결정력으로 마무리하는 팀 컬러가 뚜렷하다. 홈팀 우리카드가 초반에 몰아칠 수는 있지만 원정팀 KB손해보험은 중반의 흐름을 끊고 다시 판을 바꾸는 팀이다. 비에나의 결정력이 끝까지 유지되고 나경복, 야쿠비 리시브 라인을 잡아주면 세트 후반은 원정팀 KB손해보험이 더 편해진다. 결국 교체와 템포 조절로 리듬을 살리는 운영이 승부를 가르고 원정팀 KB손해보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결정구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득점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세트 초반에는 사이드에서 강하게 때리며 흐름을 잡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공격이 한두 번 끊기는 순간 다시 같은 루트로 되돌아가며 전개가 단순해지는 구간이 생기기 쉽다. 이주아와 최정민은 중앙에서 블로킹 높이를 세워야 하고 또한 속공 타이밍으로 상대 블로킹의 시선을 흔들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세터 운영으로 블로킹을 분산시키면 중앙은 한 발 늦어지며 원블로킹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홈팀 기업은행은 사이드에서 터지지 않는 시간대에 어떻게 점수를 만들지 그 대체 루트가 중요해지는 팀이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범실이 늘어나는 구간이 생기면 한 번의 점수차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홈팀 기업은행은 초반 임팩트는 만들 수 있지만 승부처에서 전개 다양성이 부족하면 흐름을 지키기 어렵다. 이어서 원정팀 현대건설은 세터 자원들이 블로커의 시선을 교묘히 끌어당기며 첫 단추부터 전개를 흔드는 팀이다. 그래서 상대 블로킹이 중앙에 눈이 쏠리는 순간 카리가 반대 코너로 침투하며 공격 루트를 확장하는 그림이 나온다. 결국 현대건설의 공격은 단순한 한 방향이 아니라 리듬과 공간이 맞물린 입체 전술로 완성되는 구조다. 양효진은 중앙에서 블로킹의 기준점을 세우고 속공 타이밍으로 상대 미들 블로커를 고정시키는 역할이 크다. 그리고 이예림은 연결해서 템포를 흔들어주며 한 박자 빠른 토스로 사이드에 타점을 살리는 운영이 강점이다. 김희진은 높이와 타점으로 승부처에서 한 번의 점수를 만들어내는 옵션이 될 수 있어 세트 후반의 존재감이 커진다. 또한 현대건설은 공격이 막혀도 블로킹 라인을 다시 정돈하고 디그 커버로 한 번 더 기회를 만드는 반복력이 좋다. 결국 원정팀 현대건설은 승부처에서 전술 실행력과 선택지의 폭으로 경기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이 경기는 강타 한두 번이 아니라 세터가 만들어내는 전개의 입체감이 승부처를 결정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블로킹 시선을 흔들고 반대 코너를 여는 루틴이 있는 원정팀 현대건설이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팀 기업은행이 초반을 잡아도 운영 싸움이 깊어질수록 현대건설이 흐름을 되찾아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